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두 번째 퍼플레이 프라이빗 테스트 이전의 내용들을 가지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제가 처음 유튜브 영상에 댓글도 받아보고 또 긍정적인 메시지도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디스코드에서 좀 저처럼 이런 게임 룰을 빠삭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거 보고 이제 나만 뭐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생각해보고 어, 알아보고 하는 건 아니구나. 약간 그런 동질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네. 그래서 이 룰 관련돼 가지고 테스트 전까지 계속 시간이 나면은 뭐 다 할 수 있다라고는 제가 뭐 장담은 못 하겠고요. 제가 보면서 궁금한 것들,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들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두 번째는 브리딩 관련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먼저 백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가져온 거를 조금 정리한 내용, 요 구간이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쭉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딩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M2A 프로젝트에서 워낙 이제 자리가 잡은 문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의 차량을 이제 번식이라고 하죠. 이게 좀 교배? 조금 차량이랑 안 어울리는 이야기긴 한데 어, 그냥 문법적인 말로 이제 시스템 컨텐츠가 정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차량을 번식한다 그러면 조금 웃긴 건데 예전에 M2 프로젝트에서 이 문법으로 이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착화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혹시나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NFT 차량 두 대를 사용해 가지고 새로운 NFT 차량을 생성하는 행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이거 들었을 때는 그러면 아마 뭐야 뭐 이런 게 있어 근데 차 왜 샀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차량을 생산하는 거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어떤 코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냥 무조건 복사 컨트롤 C가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설명드리면은 이제 브리딩에서 가장 우리가 궁금했던 사항은 이 테이블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테이블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제 앞에 제로 차량이라 되는 칼럼에서 차량의 번식하려는 차량의 등급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크게 이제 새로 생산되는 차량의 등급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노멀과 노멀 차량 두 대를 이제 브리딩해서 확률 100% 확률로 노멀 등급의 차량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과정들이 있는데 이제 다른 등급 그러니까 번식하려는 차량의 차량 등급이 뭔가 정해진 룰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노멀하고 레어가 있거나 노멀하고 엘리트가 있거나 레어하고 레어가 있거나 레어하고 엘리트가 있거나 등 이렇게 어, 차량의 등급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그 등급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새로운 차량의 등급이 확률적으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T 프로젝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노멀과 노멀을 넣었을 때 노멀밖에 안 나오는 경우, 레어하고 레어를 넣었을 때 레어까지밖에 안 나오는 경우, 이런 다음 등급, 그러니까 재료에서 제로 차량에서 얻을 수 없는 상위 등급을 얻을 수 없는 것에 조금은 아쉬워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냥 이 테이블만 봐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상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이 표만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 보인다고 다들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잠깐 딴 곳으로 세서 얘기를 드리면은 여기 합성, 뭐 이제 미디어에선 진화도 있고 합성도 있고 막 백서랑 이제 혼재되는데 제가 일단 합성으로 할게요. 많은 분들이 그냥 이 부분 이야기할 때 합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성이라고 말을 드리면은 방금 전에 브리딩에서 다른 프로젝트랑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아쉬웠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 합성 컨텐츠 기능에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딱 요약하면은 상위 등급 차량을 획득하는 기능 콘텐츠입니다. 네, 얘는 여기까지만 하고 갈게요. 다시 브리드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노멀과 레어와 엘리트를 내가 보유한 차량들을 이제 브리딩해서 새로운 차량을 얻는 콘텐츠. 그리고 왜 그럼 얻어서 뭘 하냐로 했을 때 여러분들 그게 있겠죠? 내가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마켓에 판매해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단순히 퍼플레이 통해 가지고 게임을 해서 토큰을 체결해서 토큰을 이제 현금화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제 이 차량 브리딩 컨텐츠를 이용해 가지고 차량을 판매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방식도 있는 가장 주요한 컨텐츠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단순히 토큰을 채굴해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 하고 이제 브리딩을 통해서 차량을 획득해서 판매하는 경우에 뭐가 더 수익이 날지 이런 것도 되게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차량이 토큰을 채굴해 가지고 얻는 것은 어느 정도 생산량에 대해서 가늠이 됩니다. 물론 그 토큰의 가격과 우리 환율의 변화로 인해서 변동성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어, 내가 오늘 이 정도 파오면은 이 정도 엑스퍼를 채굴하고 지금 현재 엑스퍼 시세는 대충 여기 흐름이니까 이 정도 벌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인지를 하기 쉬워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노멀에서 노멀 얻으실 분은 뭐 그게 문제가 없겠지. 근데 노멀하고 레어를 브리딩 할 경우 레어를 얻을 확률은 12%예요. 그리고 노멀하고 엘리트 했을 때 엘리트는 6%예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확률로 도전하는 경우에는 기대값이 이제 들쭉날쭉 한다는 거를 좀 이해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저도 이제 생소하긴 했는데요. 어, 단순히 차량만 가지고 이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필요 재료가 필요합니다. 이 필요 재료는 이제 브리딩 키라고 하더라고요. 브리딩 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 키의 어떤 존재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는 저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그냥 추측성으로 이 브리딩을 하는 행위 한 번을 조금 더 기회비용을 조절하고 싶은 어떤 장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제가 여기다가 명세를 못했지만 브리딩을 할 때도 뭔가 엑스퍼가 퍼가 사용이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테이블은 잘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엑스퍼하고 퍼가 필요로 한다고 들었지만 그 부분보다도 이 브리딩 키가 조금 더 어떤 수요가 공급으로 인해서 더 그 압력을 주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뭐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엑스퍼하고 퍼가 이미 필요로 하게끔 시스템 되어 있는데 굳이 이 장치가 하나가 더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오픈톡방에 헤이유님이라고 지난번에 차량 레벨업, 차량 유형별 비중을 알려주신 분 있었잖아요. 그분이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브리딩 키를 앱에서 그 퍼플렛 팀에서 어떤 정가라는 게 이제 정찰제로 이제 아이템을 판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내용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혜윤님한테도 또 얘기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이 관련된 내용에서 아는 분이 계시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이 이유를 잘 모르긴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브리딩 키가 이 브리딩 전체의 어, 기회비용에 대한 어떤 조절, 그 역할을 방해한다거나 없애거나 하는 역할은 아닐 거예요. 다만 정찰제를 한다는 의미는 브리딩을 하기 위해서 너가 이 정도 최대 투자 비용이 정해져 있는데 플레이어들이 이 브리딩 키를 랜덤하게 얻었어요. 그랬을 때 너가 이 가격보다는 싸게 팔아서 이득을 얻을 수는 있어. 근데 비싸게는 안 팔릴 거야. 약간 그런 의미도 되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걸 가지고 어, 퍼플레이 팀이 이걸 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뭔가 우리 사용자들이 브리딩 키를 획득했다고 해서 뭐
쓰레기다 이런 내용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퍼플레티 팀이 이걸 팔아서 돈을 버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분들이 이제 약간 물음표를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일단 그 내용은 뭐 뭔가 깊게 생각하거나 이해할 내용은 저한테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그 퍼플레 팀이 이거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면 뭐 그냥 이건 사업의 비즈니스의 모델인 거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지금 당장 제가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은 없어요. 뭐 이걸로 배를 불러서 팀이 막 엑시트한다? 뭐 거기까지 상상할 정도의 그 포인트까지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서 약간 우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팀하고 물어보거나 이제 디스코드 가셔가지고 어떤 구조인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지금 게임 룰적인 것만 일단 내용을 보고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얘기하고 싶은 저의 생각이 있으면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이어서 이제 브리딩이라는 것에 필요한 것들은 이제 차량이 두 대의 차량, 등급과 무관한 차량이 두 대랑 있고, 그다음 브리딩 키라는 거에 아이템의 존재, 그리고 엑스퍼랑 퍼가 필요하다. 다만 엑스퍼랑 퍼는 제가 아직 값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리딩 키라는 거에 있어서 지금 제가 여기 쭉 보시면은 노멀 브리딩 키, 레어 브리딩 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풀 카테고리를 나눠 보면은요. 노멀 브리딩 키 게다가 세단 노멀 브리딩 키 이게 풀 네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멀과 노멀 차량이 있다고 했을 때 노멀 브리딩 키가 지금 두 개가 필요하다라고 써져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 더 필요한 게 이 노멀 차량의 유형, 여기 레벨업 표에서 유형 SUV, 오프로드, 세단, 스포츠 이 네 가지 속성도 같아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에서 제가 여기 오른쪽 표에다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제 이거는 왼쪽 차량에 대해 있어서 이게 랜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차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분모 차량 유형과 같은 브리딩 키, 그러니까 분모가 세단으로 브리딩을 하려고 하면은 세단 브리딩 키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세단이 노멀이면은 세단 노멀 브리딩 키가 두 개가 필요한 겁니다. 네, 요거 되게 어렵지 않죠? 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를 보시고 이제 요 피로 재료 브리딩 키가 뭔가 우리가 테스트를 뚜껑 열었을 때 조금 이제 어느 정도의 코스트 비용을 필요로 하는지 보는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코스트에는 이제 판매를 만약에 앱에서 한다면은 팀 앱에서 판매한다면 그 가격, 아니면 없다면은 이제 이게 얼마나 시장이 풀린다는 의미는 플레이어들이 이제 이거를 획득하잖아요. 랜덤하게 얻어지는 그 확률, 이게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이런 거에 따라 다 역학관계로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차량 가격이 이제 이런 것들로 하나씩 이제 형성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표는 이제 설명드렸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그냥 이제 뻔한 이야기들을 제가 정리해둔 거를 쓰면은요, 반짝이는 상자가 아닌 일반 상자의 경우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이 말은 이 표가 일반 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상자 이야기가 왜 나오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잘 정리 못한 것 같은데, 획득 등급 상자라고 했잖아요. 그 브리딩을 하고 나서 당장 내 눈앞에 딱 나온 결과물이 차량이 아니라 상자로 나온다고요. 상자라는 거는 어, 뭔가 대단한 무언가, 그 상자 자체가 유니크한 속성을 갖고 있다기보다는요, 그냥 결과 뽑기가 나왔는데 뽑기 캡슐에 넣어서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예전에 이거 제가 요즘도 있다고 들었는데, 뭔가 돈 넣고 뽑기를 뽑잖아요. 뽑았어요. 근데 그 물건이 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캡슐에 보관해서 나오잖아요. 그 캡슐 정도라 보시면 돼요. 뭐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다만 여기서 돌아갔을 때 일반 상자라고 했잖아요. 그 반짝이는 상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캡슐에 나왔는데 캡슐이 반짝반짝거려. 그러면은 그 상자는 이 브리딩 표 있죠. 이 브리딩 표에서 이 확률이 다른 테이블로 적용돼서 나오는 상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은 직감적으로 아시겠지만 반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상자보다는 더 좋은, 그러니까 더 높은 등급의 차량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 빛나는 상자는 브리딩 시 약 35%의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가지고, 자, 노멀하고 레어 차량을 브리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자가 따라락 나왔어요. 근데 빛나는 상자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상자를 오픈했을 때 88%는 노멀 차량, 12%는 레어 차량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노멀하고 레어를 브리딩 돌렸는데 35%의 확률로 빛나는 상자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12%의 확률보다는 더 높은 확률로 레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얘만 든 거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모든 아래에 있는 차량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그 확률표는 제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백서에서도 못 봤는데, 혹시나 백서에 어딘가 있거나 알고 계신 분 있으면은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빛나는 상자를 획득한 확률, 이 35%또 이 브리딩 하려는 차량의 브리딩 횟수에 따라서 더 획득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자, 요 문구거든요. 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 차량이 한 번 브리딩을 하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브리딩을 할 수 있는 걸로 지금은 알고 있어요. 그 8회라는 말이 있긴 했지만 이걸 지금 뭔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브리딩을 어쨌든 한 번이 아닌 복수로 여러 번 할 수 있는데, 그 브리딩을 많이 한 차량일수록 빛나는 상자 획득률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멀 차량과 레어 차량을 만약에 브리딩 하는데, 노멀하고 레어하고 브리딩을 뭐 5회씩 했어요. 노멀 차량 5회, 레어 차량 5회 했어요. 그 차량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차량의 노멀 등급을 브리딩 몇 번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브리딩을 하려는 차량 대상이 브리딩을 몇 번 했느냐의 값에 의해서 빛나는 상자의 획득 확률이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획득하는 등급과 그 확률만 이제 얘기를 나눴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첫 번째 영상에서 나왔던 차량의 유형, 그리고 유형에서 스포츠 차량이 가장 가치가 높다고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유형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4개가 있으니까 4개가 모두 동등한 확률을 갖는가? 라고 하면은 일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리딩 하려는 차량의 유형에 따라서 그 자식의 차량, 브리딩 나오는 차량이 유형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다만 어떤 고정된 레시피로 무조건 그 차량의 유형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 같지만, 제가 세단과 세단 차량을 브리딩했을 경우 세단 유형이 나올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세단하고 SUV하고 브리딩할 경우 세단 아니면 SUV가 나올 확률이 높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끼얹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전혀 다른 유형이 나올 수 있음. 그러니까 내가 브리딩에 사용한 차량의 유형이 없더라도 전혀 다른 유형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 스포츠 확률은 매우 낮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방금 요 내용 문구들은 백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스포츠 차량이 예전에 가치가 좋아 보인다라고 유형별 분포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그 내용의 근거가 더 명확해지는 내용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스포츠 차량을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 스포츠 차량 하나를 껴 넣는 거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노멀 레어로 브리딩을 해서 레어에 도전하려고 하는데, 저라면은 레어 스포츠 차량은 좀 더 귀하긴, 노멀 스포츠 차량보다 비싸니까 노멀에다 스포츠 차량을 한번 넣어볼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앞선 등급에서 더 높은 등급의 유형 가중치가 더 많이 반영된다라고 어떤 그런 룰이 숨어 있다고 하면은 뭐 할 말은 없어요. 제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그러니까 노멀과 레어의 어, 브리딩 할 때, 노멀은 이제 스포츠 차량이 아닌 뭐 세단 유형이라고 하고, 레어 유형은 이제 스포츠 차량이라고 했을 때 스포츠 차량이 나올 확률과, 이제 이 반대로 노멀 스포츠 차량, 그다음 레어는 세단이에요. 이랬을 때 스포츠 차량의 부모 유형이 레어이기 때문에 더 확률이 높다,
뭐 이런 가설을 얘기한 건데요. 이거는 어디서도 공개된 건 아니고 완전 제 뇌피셜이고, 만약에 그런 로직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앞서 얘기했던 전략이 완전 좀 망실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유형별로 유형을 만드는 확률이 동등하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낮은 등급의 스포츠 차량을 껴 넣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하기가 더 저렴하니까요. 네,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이것도 그냥 저의 생각의 노가리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유형보다는 조금 덜 중요하게 우리가 느껴지는 이제 보석 소켓 색상. 이제 제가 이 부분은 예전에 영상에서도 설명을 제대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패스한 내용인데요. 먼저 이 내용을 설명하려면은 차량에 소켓이라는 게 있고, 이 소켓이 무조건 4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레인보우 소켓 관련된 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제 진화, 뭐 합성, 이 용어는 제가 아직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합성이라고 일단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니까 합성이라고 할 건데요. 합성과 관련된 값입니다. 합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값. 이 부분은 나중에 합성 얘기할 때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소켓은 무조건 4개의 값으로 탄생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소켓의 색상이 랜덤하게 결정되는 거고, 이 색상이 가지고 있는 거는 쉽게 빨간색, 레드는 스피드, 그린은 행운, 옐로우, 노란색은 에너지, 블루, 파란색은 듀러빌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영어를 약한데 이거 발음하는 게 조금 힘드네요. 네, 우선 이 4가지 색상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브리딩 할 때도 영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형과 같은 성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2가지 차량의 어, 색상, 소켓 색상이 결국 자식 소켓 색상과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영향을 준다는 의미는 같습니다. 레드 소켓이 많이 있다, 그럼 레드 소켓이 나올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유형 차량과 똑같은 속성으로 보장은 아닙니다. 세단과 세단을 브리딩했다고 해서 세단이 꼭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장하지 않는 것처럼, 소켓도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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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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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고 해서 레드 블루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확률도 어디 있냐, 못 찾았습니다. 백서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제가 이거는 그냥 감입니다, 여러분. 부모 유형과 이 소켓 부분이 정해진 확률은 왠지 공개를 안 해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 설명을 제가 명확하게 못 드리겠는데, 그냥 계속 우리들이 몸을 헤딩하길 원하지 않을까? 왜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이 백서에 이런 식으로 강조해서 쓴 부분, 또 이렇게 확률 테이블을 명확하게 공개한 것과 좀 대비되는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말고요. 그냥 팀에서 그냥 이건 아직 안 정해서 귀찮아서 이렇게 썼어요,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예, 넘어가고, 그다음에 앞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이제 브리딩 했을 때 획득하는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필요한 룰에 대한 이야기였다면은 브리딩의 최소 조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적어놨어요. 정확히는 4가지인데요. 뭐 그게 이 숫자라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한 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브리딩 후 72시간 이내 차량 브리딩 불가. 이 말은 이제 어, 여기 부모 재료로 사용했던 브리딩 차량들은 한번 브리딩을 하고 나면은 72시간 이내에 다시는 브리딩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브리딩 횟수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복수일 확률이 높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복수도 저번에 MMA에서 명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 있다고 가정을 할 확률이 높아요. 어, 여러 가지 브리딩 카운트와 관련된 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브리딩 후 72시간 이내 그 차량들은 다시 대기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도 비슷한 결의 내용인데 민팅 후 72시간 이내 차량은
불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팅 후 72시간 이내 차량이 어떤 개념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민팅이라는 거에서 통상적으로 이런 게임에서는 그냥 이 상자를 깠을 때 그러니까 브리딩해서 자식이 나왔잖아요. 그럼 자식이 박스에서 까졌어. 그럼 이것도 민팅이라고 저는 부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차량조차도 이제 태어나자마자 바로 또 브리딩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차량조차 이 72시간 이제 락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은 꼭 얘기해 주세요. 네. 그리고 레벨업과 마켓 판매 등록된 차량 브리딩 불가 이 부분은 제가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가지고 한 줄로 이렇게 묶어서 써놨습니다. 마켓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데 레벨업이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겠는데요. 레벨업 부분은 어, 무슨 어떤 게임에서 레벨업이라는 행동은 사실 내가 비용만 지불하면 액션을 했을 때 바로 상승해야 되는 건데 이제 M2E 프로젝트나 그런 코어에서는 이제 레벨업을 행동을 액션했고 특정 시간이 지나야만 레벨업이 되는 문법이 스탠다드한 일반적인 문법으로 좀 자리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레벨업 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여기 제가 작성한 구글 레벨업 비용 표에서 맨 우측으로 가보시면은 이제 그 레벨 상승할 때 필요한 시간이 여기에 명세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분으로 여기는 시간으로 가지고 표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시간 레벨업을 하고 나서 이 시간이 돌아가고 있는 차량도 브리딩을 할 수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브리딩 관련돼 가지고 오늘 알아보는 영상은 이제 마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제가 합성 이제 진화 부분이랑 같이 어, 교차로 같이 이 노가리를 좀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좀 내용도 많이 길어질 것 같고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좀 먼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정리가 안 된 내용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오늘 영상을 마치고요. 제가 첫 영상 올리고 나서 피드백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목소리가 좀 작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붙여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좋다고 평가해 주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조금 느리다 속도가 이렇게 평가해 주신 분도 계셔서 조금은 템포를 올려보려고 억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어,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뭐 어려움은 하나도 없고요. 그냥 저는 지금 즐겁게 찍고 있습니다. 피드백이 한 개, 두 개라도 있어서 좀 재밌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보다 이런 백서가 아니라 이런 룰적인 부분에 대해서 워낙 이제 이야기하는 조금 대화하는 거를 근본적으로 좀 좋아하다 보니까 즐겁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이제 게임 관련된 아니, 대회 관련된 룰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하고 편하게 이야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구글 링크 내에 좌측 상단에 퍼플레이 해놓고 오픈톡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구글 시트 자체를 그냥 오픈했습니다. 이게 제가 무슨 저만의 보물로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구글을 만드는 거는 정말 저를 위해서 제가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걸 보고 결정을 하고 싶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 시트에 보면은 제 일지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려고 내가 이거 성창해서 이만큼 채굴했구나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요. 제가 뭔가 이거 보물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유튜브 댓글에다가 제가 이 주소도 적어놨어요. 꼭 오픈 독방을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업데이트를 그냥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튜브를 보신 분이 저한테 이 구글 공개한 거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이 말을 남깁니다. 제가 그 댓글에다가 적고 그 본문 하단에다가 이 링크를 못 달았던 게 유튜브 어떤
규정 같은 게 있었어요. 제가 그 규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지금 당장 안 된다 해가지고 링크를 못 넣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니까요. 오해 없으셨으면 될 것 같고요. 이 앞으로 이거 계속 업데이트하고 제가 오픈톡방에다가 이런 거 업데이트했다 봐달라 아니면 뭐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해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소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소통인 거죠. 제가 이거 영상을 으로 노가리를 하면서 그다음에 찍으면서 자료를 올리면서 오픈톡방에 오고 또 오픈톡방에서 그거 피드백 주는 이거는 좀 소극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영상을 좀 실시간, 그러니까 실시간 방송으로 켜놓고 혹시나 그 순간에 들어와서 같이 뭐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시청하실 분들이 있다면은 그때 바로 질문과 또 의견을 나눠가면서 촬영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그 내용을 편집해서 자막도 좀 넣고 내용도 넣고 해가지고 올리는 것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조금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픈톡방 보시면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 뭐 이거 가지고 똑똑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조금 웃을 수 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그냥 이런 거를 좀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이건 이거예요. 이건 저게 잘못됐어요. 이건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런 것들. 그래서 같이 그냥 실시간으로 그런 내용들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언제 뭘 방송을 하고 영상을 찍을 거냐 이런 거에 결정은 아직 없고요. 제가 그냥 결정되는 대로 시간 되는 대로 오픈톡방에 올릴 것 같아요. 예, 저도 지금 제 본 업으로 주력적으로 에너지를 쏟는 게 있어서 그거 외의 시간에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두 번째로 이제 진행하는 거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항상 그 제가 영상을 어떤 퀄리티로 어떤 방향으로 그다음에 꾸준하게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감은 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제가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동기도 매우 강하고 재미도 있기 때문에요. 어, 앞으로는 쭉 이 버전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영상과 무관하게요. 제가 최근에 그 레벨업 비용 시트에다가 어, 엑스퍼랑 퍼 관련돼 가지고 필요 비용을 원화로 좀 명세를 한 표들이 있습니다. 여기 노멀 등급과 레어 등급과 이제 엘리트 등급별로 필요한 엑스퍼와 퍼 값을 입력하고 우리가 이제 프라이빗 테스트에서 결정된 덱스 거래소로 결정된 퍼의 USDT, 그다음 엑스퍼의 USDT,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제 가격으로 얼마나 원화가 필요한지로 환전한 값을 여기다 명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오셔서 이 정도 드는구나. 구간별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벨업 관련된 내용을 촬영할 때 이제 또 언급을 할 거니까요. 예, 귀찮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이제 오픈톡방 계신 분들한테 문서 업데이트 했다고 얘기하고 나서 음, 피드백이 있었어요. 이거 어느 구간에 엘리트 차량 레벨업보다 레어 차량 레벨업 비용이 더 많다. 너무 눈썰미가 좋으셨어요. 너무 좋았고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제가 실수한 거 확인해서 수정하겠습니다. 해서 쭉 표를 보고 있는데요. 시계, 그러니까 엑셀 시계에서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입력값에서 뭐가 잘못됐나 보다 하다가 어, 레어에서 14레벨, 14레벨에서 15레벨 차량의 값이 원래
180이 아니라 1800이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컨트롤 CV를 백서를 통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쉽게 오류의 확률보다 이 컨트롤 CV가 더 확률이 떨어지거든요. 실수할 가능성이요. 그래서 제가 백서를 얼른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800으로 백서도 명세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슨 의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지금 5기로 판단을 하고 여기를 180으로 수정을 해둔 상태긴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은 노멀 최대 레벨을 올리기에 필요한 이제 현재 원화 가치는 65만 8,647원, 약 66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레어는 98만 7,971원이니까 98만 8천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트는 약 132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측에 올 부스트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서 가격이 엄청나게 뛰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이거는 레벨업 비용에 필요한 시간을 모두 엑스퍼를 써서 패스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죄송해요. 마지막으로 이 가격이 갑자기 계속 변동될 수가 있어요. 왜 변동되냐? 아직 테스트 시작도 안 했는데 여기 원달러 환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 값들도 유동적으로 바뀐다. 식을 그렇게 맞춰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상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제가 그 레벨 14에서 15 관련돼 가지고 레벨업 필요 비용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는 제가 팀에 확인해 가지고 답을 받으면요. 제가 오픈 독방이나 아니면 이 영상 댓글에다가 내용을 적어 놓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